동시효과 중개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틀간 내린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주택지표 호조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도 있었습니다. 다만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상승폭은 좀 제한을 받았는데요. 자, 우리 시장 어떤 모습 펼칠지 수요일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준식 해설위원 그리고 NH투자증권 윤정수 대리와 함께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개장 전 포인트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리님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네, 금일장 같은 경우는 우선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에 외국인 매도 좀 세게 나왔지만 연기금이 막판에 매수하면서 3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121선까지 무너졌던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면서 다시 121선 위로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일 밤에는 유럽과 미국 모두 좀 어느 정도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국내 시장도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추경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00년 이후에 총 12차례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009년, 2013년 추경은 굉장히 좀 규모가 컸던 그런 추경이었는데요. 이 추경은 대부분 시장 상승의 기폭제로 많이들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이 시장 환경에 대한 변화를 알리는 그런 신호탄으로 많이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면 이번에도 추경이 나온다면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추경 자체도 여당 야당 모두 동의하고 있고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추경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발맞춰서 추경까지 좀 나와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까지 좀 강하기 때문에 이 추경 6월 말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이 부분이 증시 상승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달 말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본격화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주요 종목들의 배당 이슈도 이제는 좀 가시화가 되겠죠. 네, 배당 같은 부분들도 당연히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 지금 추경뿐만이 아니라 이 종목들에 있어서 배당 확대도 상당히 많이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의 돈을 좀 많이 풀고 싶어하는 그런 스탠스를 본다면 배당 관련한 종목들, 신배당 지수까지도 나와서 그런 종목들까지도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단기 바닥이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현 수준에서 조정폭은 좀 커지지 않을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볼 수 있다라는 그 의미인데요. 자, 그렇다면 허준식 해설위원님은 오늘 개장 전 어떤 점들 보세요? 네, 지금 어제 거래소가 20일, 60일 진성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중기 데드크로스인데요. 일단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 사례들을 봤을 때 중기 데드는 조금 더 이제 지수 낙폭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한편에서는 어제 자금 들어온 거 보니까요. 예탁금이 하루에 한 9천억 들어왔고요. 또 CMA로도 한 1조 6천억 들어왔기 때문에요. 증시 주변 자금은 풍부한 것 같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좀 있겠고요. 또 연기금이 또 2000선 초입까지 가면 거기서 좀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좀 제한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PBR도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2000선 2040선, 2050선 부분에서는 한 배 미만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증권가 분석 나와 있기 때문에요. 데드크로스 발생 이후에도 이러한 그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요인들 때문에 지수는 그냥 어떤 그 좁은 등락 정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은 어제 아래로 까치발이라고 하는데 길게 좀 되어놨기 때문에 장중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요인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21선, 61선 데드크로스가 좀 발생이 된 그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과연 120일선을 지지해 줄 수 있는지 코스피 쪽에서는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동시효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가 0.26%가량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며 2034선 수준이 됩니다. 코스피는 한 0.2% 정도는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거보다는 약간 좀 못 미치네요. 현재 코스피 지수 그래도 플러스권입니다. 오늘 나흘 만에 반등 시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36포인트가 오른 2031.08포인트, 2030선 위에서의 출발 대기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지금 소폭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네요. 1.1포인트가 오른 707.38포인트 선의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동시효과입니다. 코스피부터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죠. 윤대리님, 대형주부터 살펴주시죠. 네, 금일 시장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예상되는 만큼 빨간불선 종목들이 조금은 더 많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승률 자체는 좀 작아 보입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전일에도 좀 약세였는데 금일도 약보합 정도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낙폭이 좀 컸었죠. 하이닉스는 금일 같은 경우는 0.9% 정도
좀 상승한 모습으로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가 뭐 140만 원 아래에서도 사실 매수세가 좀 적었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좀 강하게 사줬었는데요. 금일도 좀 강보합 정도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동차 종목들 대체적으로 좀 강보합 정도의 모습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정유가 국제유가가 소폭 좀 상승을 해서 다시 60불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S-오일, SK이노베이션이 약 1% 조금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롯데케미칼 실적 얘기가 최근 들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3.21% 그리고 효성이 4%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래소 종목들 중에서 CJ CGV가 최근에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전일 12%, 금일도 예상가는 지금 한 8% 이상 좀 상승할 것으로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화학 섹터 좋죠. 유가가 소폭 좀 오르면서 또 오늘 정유주도 괜찮고 화학주들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모두 오늘 상승권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화학 섹터에 이 화장품도 들어있죠. 오늘 화장품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화장품이 3.5% 넘게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괜찮습니다. 지금 LG생활건강도 한 2%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 예상이 되고 있고 에이블 CNC, 아모레퍼시픽이 역시 1% 이상의 상승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 지금 삼성테크인의 강세가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화재, 강원랜드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SK텔레콤도 1.75% 정도 하락권의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수는 2031선 지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708포인트 선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위주로 좀 살펴보죠. 허 의원님. 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0.4% 정도 밀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J ENM 최근 흐름 좋은데요. 오늘도 한 1%가량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고요. 의료기기 쪽에서는 일단 인바디 같은 경우 한 2%가량 강세권에 나옵니다. 다음 카카오는 정치적인 이슈도 좀 이제 어제 계속 이야기가 되곤 하던데요. 일단 좀 억울하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카카오 현재 한 1%, 0.7% 밀려서 이제 10만 1,000원 선에서 호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TV 계속 상승세인데요. 오늘도 한 3.7% 정도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고요. STS 반도체와 코아로직, 휘닉스 소재가 지금 조회 공시 들어갔습니다. 워크아웃 관련된 조회 공시인데요. STS 반도체가 지금 하한가 들어가 있고요. 코아로직도 하한가, 피닉스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하한가에서 호가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KTH가 한 3% 정도 오를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IT 섹터에서 인터플렉스가 한 2% 정도 플러스권의 출발 좀 앞두고 있네요. 지금 루멘스가 지금 3% 넘게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기술주들의 차별화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웬드린 특징적인 종목 있으면 좀 점검해 주시죠. 네, 금일 테스가 좀 반도체 장비들 쪽에서 좀 한 5% 이상 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D 랜드 쪽에서 수주가 좀 본격화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테크윈 최근에 스물스물 계속 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전일에 좀 급락을 맞았습니다. 수신 쪽에서 일정 부분 차익 매물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회사에 좀 문제가 없었던 만큼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금일 다시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산성 LNS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데요. 전전일이죠. 월요일 날은 지난주에는 15% 넘게 하락했다가 6월 17일 수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많은 종목군들이 올랐습니다. 오른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고요. 화장품 제조업체인 이 코티가 주가가 20%가량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 화장품주들도 오늘 또 괜찮은 모습이 또 예상이 되고 있어서 같이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고 유나이티드 헬스도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좀 분위기가 좀 괜찮았고요. 유가가 또 좀 올랐습니다. 하지만 크진 않았네요. 0.8%의 상승, 59달러 97센트 선 올라도 60달러 선 밑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열대성 폭풍 소식에 일단 상승하는 그 모습은 좀 연출이 됐는데요. 우리 정유화학주들 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값은 내림세를 펼쳤다는 점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의 종목별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잠시 후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살펴보죠. 여기 쪽에서 환율은 좀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10전의 하락.
1,119원 50전 선으로 역여환율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 관망세가 시장에 좀 나타나면서 좀 좁은 그 움직임이 형성이 좀 됐는데요. 자, 이러한 점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정규 외환시장도 소폭 좀 밀리면서 출발이 되네요. 10전의 하락입니다. 1,118원 50전 선으로 일단 지켜보자라는 그 심리가 강한 그 외환시장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 상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이틀 연속 좀 떨어졌었는데요. 자, 오늘 어떤 모습으로 좀 출발이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화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소강 상태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증시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4일 만에 반등세 0.24%가량의 상승으로 2306엔 선에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또 BOJ 회의도 앞두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거기다 BOJ 회의, 이런 회의 결과에 따른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그 경계감이 좀 나타나면서 역시 좀 관망세가 짙은 모습으로 반등을 해도 반등폭은 좀 크지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선물지수 시가는 0.55포인트의 상승 248.85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시가 부근에서의 움직임 이어집니다. 0.6포인트 정도의 플러스권 248.85포인트 선 언저리에서 이 시가 부근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세한 선물시장 살펴보죠. 허 의원님. 네, 자, 지금 뭐 움직임이 0.5 정도 플러스권 나와서 출발됐고요. 시가 부근에서 좀 움직임 그대로 유지됩니다. 외국인은 한 350계약 정도 매도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은 지금 개인과 기관 쪽은 한 190개씩 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베이시스는 0.1까지 떨어져 있고 퀘리홀도 좀 악화된 상황이라서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이 한 84억 정도 매도 나오면서 비차익 쪽 합산해서는 한 7억 정도 매도로 일단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팔고 있고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가 좀 눈에 띄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눈에 띕니다. 52억 원가량의 매도로 비교적 좀 많은 매도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잡히고 있고요. 우리 참고상으로는 뭐 인바디, 사이맥스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이네요.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3.02포인트의 상승입니다. 2031선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가 2035선이었는데 시가 대비로는 좀 밀리고 있는 그 장 초반의 움직임입니다. 0.14%가량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이틀 연속 오르는데요. 시가가 2010선이었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도 오르고는 있지만 시가 대비로는 약간 좀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3.46포인트가 오른 709포인트 선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종목들 점검해보죠. 일단 삼성전자는 내리고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은 오르는 그 모습입니다. 코스피 대형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리님. 네, 지금 외국인들 전기전자와 화학 섹터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화학 섹터 좀 변덕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전일에 SK하이닉스 상당히 많이 팔았는데 금일은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섹터로 화장품 화학 섹터로 들어갈 때 아모레퍼시픽에서도 외국인 매수 창구가 상당히 좀 많이 떠 있어서 이쪽으로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효성도 지금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효성도 외국계 쪽에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고부가 정밀화학 소재인 폴리케톤 공장에 대한 좀 기대감에 대한 그 레포트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 1%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그룹 중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크게 움직임은 없이 제일모직은 0.3% 플러스, 삼성물산은 0.6% 마이너스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이 금일 비교적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GS건설, 대림산업까지 강보합에서 한 1% 정도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주들도 약 한 1% 정도 상승하면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는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업종상으로 화학업종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죠. 업종 상승률 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형화학, 화장품 다 들어가 있는 그 섹터인데요. 자, 허 의원님 점검해 볼까요? 네. 자, 화장품 쪽이 가장 오늘 좀 선전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40만 원 선 좀 회복을 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콜마나 LG생활건강 이런 쪽들도 좀 플러스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계 좀 많이 올랐던 오리온 같은 경우는 또 한 2% 좀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요. KTNG도 약간은 오늘 좀 밀립니다. 그리고
뭐 빙그레 이런 쪽들로도 약세 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IT 쪽에서는 어제 좀 낙폭을 좀 키웠었던 종목 중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 1% 정도 또 오늘 반등해주고 있고요. LG전자도 한 0.4%, LG이노텍도 0.4% 정도 플러스권 나와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좀 이제 또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또 이제 좀 고평가돼 있다, 팔아야 된다라고 좀 시황이 분석이 나온 것 같은데요. 롯데케미칼은 한 1% 정도에서 상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IT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1.36%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데 윤대리님 이 종목을 이제 바닥을 좀 논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과는 차별화돼야 된다라는 의견에 좀 변함이 없고요. 차트상으로도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바닥이다라는 판단이고요. 하이닉스 2분기, 3분기 계속 좋을 겁니다. 반도체 시황 자체가 그렇게 많이 꺾인 게 아니라요. PC 쪽만 조금은 떨어져 있는데 PC 쪽은 신규 윈도우 10이 나올 가능성, 그 시기에 맞춰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PC 쪽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좀 타이트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지금 가격 정도 바닥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SDI도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윤대리님?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을 했었고 삼성 그룹주 중에 좀 관심을 못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요.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바닥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고 기대를 가져야 되는 종목인 만큼 길게 보신다면 삼성 SDI, 사실은 삼성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잡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 만큼 길게 본다면 기대감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 테크윈도 좀 살펴보죠. 하나그룹으로 이제 정수평이 앞두고 어제는 급락이 나왔고요. 오늘은 또, 재료를 가지고 또 4% 넘게 강한 그 시세 움직임 형성이 되고 있는데 허연님 살펴보죠. 네, 1조 원 넘는 대규모 수주 공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다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겠고요. 일단 수주 관련해서는 이제 마진은 좀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또 낙폭이 워낙에 컸던 데 따른 저가 매수까지 연결되게 되면서 오늘은 조금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반면에 좀 부진한 쪽은 지금 이 오리온을 중심으로 음식료주들 오늘 또 위축된 그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대리님 이쪽도 점검을 해보죠. 네, 사실 회사가 나쁘다기보다는 환율 영향 당연히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화가 강세일 때 수혜주였죠, 음식료주가. 근데 원화가 최근 들어 좀 약세가 되고 있고 NY 약세는 좀 진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환율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식품들이 이제는 단순한 환율 영향만을 받기보다는 좀 길게 본다면 실적 자체가 지속적으로 우상향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영향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보다는 실적을 보고 접근을 한다면 많이 하락을 할 때마다 좀 많이 담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오리온뿐만이 아니라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대상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버텨주고 있는 자리에서 눌림목 자리에서 신규 접근도 충분히 유효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이 오리온도 밀리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소비주들의 움직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CJ 오쇼핑도 코스닥 시장에서 한 1% 넘게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밥솥 관련주인 쿠쿠전자도 0.5%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네요. 조선주들이 최근에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 미포조선이 한 1.3%가량 하락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도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마이너스권의 시세 움직임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요.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그 구간이에요. 허연님 이쪽은 하락을 좀 더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현대미포는 지금 실적 가이던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나왔던 5월달 매출 공시를 보더라도 매출은 한 4%인가요? 작년보다 좀 늘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수주인 것 같습니다. 수주를 일부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수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던데요. 어쨌든 수주가 한 60% 정도 작년보다는 지금 반토막 이상으로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 업황 시황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이제 100에서 한 50에서 6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부분도 지금 원엔 환율이 100엔당 906원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아직은 브로더 총재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일본하고 경합하고 있는 쪽들의 그 산업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실적 시즌에서는 현대미포류 같이 그래도 이제 YY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남아있는 쪽 말고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수가 또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포인트가 떨어진 2026선 정도로 현재 후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 좋았었던 이 화장품 섹터에서 하락 반전되는 그 종목군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은 좋습니다. 3.6% 정도 상승하는 그 모습으로 혼자 지금 강한 오름세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한국화장품은 지금 0.36% 정도 마이너스권의 시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수가 지금 밀리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1.66포인트가 상승한 707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대형수들 살펴보죠. 윤대리님. 네, 다음 카카오 전일에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금일 어느 정도 좀 반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국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하지만 상승폭 자체는 0.6% 정도로 좀 작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삼성 LNS인데요. 아모레퍼시픽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LNS는 전일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랐었는데 금일도 6% 넘게 올라가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미팜도 금일 전일에는 한 6.5% 정도 하락했는데 금일은 한 5% 정도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원익 IPS가 한 2%, 테스가 4% 좀 넘게 상승하면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4% 가까이, 그리고 제넥신이 9% 정도 좀 상승을 하면서 바이오 제약 쪽 아직도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반도체주들 나쁘지는 않은데 STS 반도체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일은 오늘은 한가 시세 나오면서 29.91% 급락이 좀 펼쳐졌는데요. 윤대리님, 이 종목 간단하게 좀 코멘트 해주시죠. 네, 워크아웃 신청설이 돌았던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STS 반도체, 피닉스 소재, 코아로직 이 세 종목이었는데 STS 반도체 워크아웃 신청에 대한 그런 얘기가 도는 만큼 워크아웃 신청이라면 당연히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한가 부분에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 하지만 분명히 워크아웃 신청이 맞다면 굉장히 주가에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제한법 확대 시행하고 첫 한가를 맞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이 있었어요. 사이맥스입니다. 코드번호 160980. 이 종목은 웨이퍼 이송 장치를 주요 제품으로 하는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모가가 16,3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모가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시가 기준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15,200원에 이제 기준가가 스토가가 형성이 좀 됐었고요. 여기서 지금 소폭 좀 오르면서 0.99%가 상승한 15,350원 선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모가는 하회하는 그 움직임이 좀 형성이 되면서 좀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바로 LED 관련된 그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 서울 반도체 움직임이 위쪽으로 바닥권에서 이제는 턴을 하려는 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루미마이크로도 한 4%가량 오르고 동굴하이텍이나 루멘스 이런 종목군들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자, 회원님 살펴볼까요? 네, 일단 LED는 특별하게 업황이 체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업황의 영향, 시황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는 15,000원 권역이면 지금 PBR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밸류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아서요. 트레이딩성 접근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STS 반도체랑 같이 하한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코아로직하고 휴닉스 소재인데요. 코아로직이랑 이런 쪽들은 실질적으로 STS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자회사격이고요. 그리고 LED 쪽 모듈 업체가 지금 도화선이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자본 잠식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단독 기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아마 워크아웃을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세 종목 다 하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맥스는 인지 컨트롤스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SVIC 삼성벤처투자도 같이 지분 갖고 있는데요. 삼성벤처투자에서 투자해놓은 업체들을 잠깐 좀 보시면 큰 종목 중에서는 삼성 지분 투자주로 묶여 있는 쪽에서는 이제 SFA나 있을 수 있겠고요. 알파칩스나 SNU, 원익 IPS 이런 쪽들이 같이 이제 묶여 있을 텐데요. 원익 IPS, SNU, 알파칩스는 오늘 강세권 나오고 있고요. SFA는 그냥 보합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는 한 2% 밀리고요. 사이맥스는 아침에 이제
약간 고물가 부분까지 갔다가 다시 좀 밀려나는 그런 흐름 나와 있습니다. 단기에 또 작은 종목이지만 중국 쪽 자본 투자 이런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쪽들이 이제 레드로버나 제주 반도체가 될 것 같은데요. 레드로버는 한 9% 정도 올라 있고요. 제주 반도체가 한 6%까지 올라 있습니다. 인바디도 이제 국가는 다릅니다만 외자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인바디도 오늘 한 4% 정도 올라서 상승으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국적주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지금 중국 원양 자원이 한 17% 오르고요. 웨이포트가 한 5%, 완리도 한 5%대, 글로벌 SM이나 CKH, 차이나 하오란 등의 강세도 한 2에서 4% 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윤대리님, 이쪽은 어떤 점들을 보고 움직이는 건가요? 네, 사실 특별한 뉴스가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테마로 잡혀서 좀 급등락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국적주들은 밸류에이션만으로 본다면 상당히 싼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고요. 철저하게 국내 국적주들처럼 세무적인 부분 같은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국 국적주들의 좀 저평가를 받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라든지 불확실성이 많이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바닥권에 조금씩 올라오는 종목들은 있지만 특별한 뉴스가 있어서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지 않는 만큼 투자에 있어서는 좀 주의하시면서 만약에 들어가시더라도 좀 짧게 들어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전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메르스 관련된 종목군들 관심 많이 모아지는데요. 진원생명과 어제 좀 밀렸었는데 오늘 반등 나옵니다. 유럽에서도 사망자가 독일에서 좀 나왔다고 하죠.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좀 형성이 되는 가운데 진원생명과 8% 정도 오름세, 파루가 2%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항공이나 여행주들은 또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마이너스권, 여행주들도 지금 모두투어, 레드캡투어 모두 1% 넘게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지금 코스닥 시장도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705포인트 선으로 조금 더 밀리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반면에 지금 우선주들은 좀 무더기로 지금 급등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는 점 특징이에요. 지금 대한금속 우선주가 상한가 시세 좀 나오고 있고, SK네트워크스 우선주도 가격 점포까지 오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이 상한가 시세가 또 나오는 그 종목군들, 우선주들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투자 심리는 썩 좋지가 않은 그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수급적으로 좀 잘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허위원님, 코스피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자, 코스피 쪽 수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외국인이 좀 현설물을 좀 많이 건드려 놔서 좀 애매한데요. 오늘 일단 외국인은 100억 정도 매도이고요. 코스닥도, 기관 쪽도 거래소 76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시면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화학하고요, 전기전자는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서비스 쪽하고요, 금융주는 오히려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IT하고요, 운송 장비 쪽 매도 나오고 있고요. 제약주는 삽니다. 그 서비스 업종 내에 이제 하나 들어와 있는 섹터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 이제 삼성 SDS가 될 텐데요. 어제 사실은 이제 개장 전에 연합에서 이제 뉴스가 인포맥스인가요? 그쪽에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이부진 이서연 자매가 그 은행에 이제 잡혀놨던 담보 잡혔던 한 2, 3년 전에 잡혀놨던 물량들을 질권 해지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이 갖고 있는 지분이 한 600만 주 더 있는데 남아있는 게 3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담보 잡혀 있는 게.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570만 주 정도에 대해서는 넘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통법상으로 1% 미만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월 초부터 물량을 두 분이 내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락 해제되고 나서 SDS는 대주주의 지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일모직도 이제 오늘까지만 락이 걸려있고 내일부터는 락이 해제가 되게 되는데 거의 70% KCC랑 자사주 포함해서는 70% 넘는 이제 락이 해제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오늘 내일 정도는 제일모직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121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도 161억 원가량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또 잡히고 있는데요. 저 윤대리님, 코스닥 시장 점검해 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 외국인 매도 그리고 개인과 기관의 매수인데요. 기관은 금융투자는 매도하는데 투신이 좀 많이 사고 있어서 기관이 전체적으로는 소폭의 매수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도는 두 섹터로 좀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IT 장비 쪽,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와 휴대폰 부품주들 쪽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한 50억 정도, 기관이 한 1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매도는 화학과 제약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쪽이고요. 화학 쪽은. 그리고 제약이 한 12억 정도 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세는 거의 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학 쪽으로 뭐 좀 강하게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나오곤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기관의 매수세를 좀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라 코스닥 시장 자체도 좀 수급적으로는 많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 양시장에서 모두 팔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도 매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다음카카오나 삼성, LNS를 좀 사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 두 종목의 시세가 또 분출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그 구간이네요. 자, 지금까지 동시효과 중계석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